희망을 연장하되 희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정신의 필요성. 그 행동을 해야 길이 열리고 그렇죠. 결과가 생긴다.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밥 먹으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임. 모르겠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문예창작학과에서 신화와 설화, 고전문학을 가르치시는 신현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의 신연호입니다. 사실 신화를 일상에서 접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래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교수님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설레는 것도 네. 이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나이가 들면은 네. 설레는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어디 친구들이랑 어디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레고 이렇게 전날부터 잠도 안 오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네. 웬만큼 다 봤거든요 이제. 좀 그래서 그게 그거 무뎌지는. 같고, 네. 네. 새로운 경치라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냥 다 들어본 것 같고. 네. 그래서 설레는 게 줄어드는 게 나이 드는 표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새는 허버트 리드라는 사람의 그 도상과 사상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옛날에 사놓고 안 봤던 건데 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 내가 네.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에 그럴 때 상당히 좋죠. 네. 역시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배움에 대한 그런 설렘이. 그런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의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신화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전 문학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국문학 공부를 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네. 취직을 하게 될 테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 3학년 때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 집에서 자다가 신문 광고를 봤는데 네. 거기서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서 대학원생을 모집을 하는데 조금 더 한 2년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시험 준비를 뭐 특별히 한 건 없었고 네. 이미 국문학 공부는 좀 많이 해놨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지 네.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분야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그렇죠. 그런 거네요. 점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례죠. 부럽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 네. 길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길이 안 생겨도 네. 그 근처에 가 있으면 돼요. 오. 꼭 그거 아니어도 네. 그 주변에 있으면은 또 글로 가는 길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꽉 빈틈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네. 이상하게 빈틈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이상하게 비약이라는 게 생겨요. 네. 논리적이지 않은데 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길들을 따라가면은 그걸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에는 되게 사람들이 돈을 쫓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게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신화가 설 자리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대에도 신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제 잘 네. 정리해 놓은 것처럼 세계에는 실제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네. 있는데 그냥 뭐 돈 이런 것들은 형체가 없는 거고 네. 진용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허구죠. 또 국가, 국경, 회사 이런 것들도 모두 일종의 허구들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같이 네. 그 영향력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넓게 보면 허구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것 허구 중에 어느 서사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신화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신화는 작건 크건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고 그 신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신화는 좋은 기능을 하고 어떤 신화는 나쁜 기능을 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신화가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고 네. 또 신도 다양하게 섬겨지는 것도 알고 그래서 옛날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신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고 네. 또 신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네. 그것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모두 하나의 일종의 허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이래야 네. 이 신화를 진짜로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네. 찾는 거죠. 네, 조금 더 넓은 이해력을 갖춰야 좀 더 신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삶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가보자면 이제 교수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 혹은 뭐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들 다 이제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뭐 설렘 이런 걸 공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새롭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네. 항상 새로워지는 거 거기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것도 조금 지나면은 네. 새롭지 않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 새로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새로움을 어떻게 그 느낌, 새로움의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걸 간직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세상이 어떤 하나의 과정이제 전부 다가 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렇죠. 사실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과정이고 우주 전체가 이제 계속 흘러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 새로움이 빤한 낡음이 되는 순간에 그렇죠. 스스로 새로움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 그 새로움에 같이 오는 두려움의 감정은 또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감정 중에서 제일 근원적인 감정이 이런 두려움이라고 네. 그래요. 그것도 그 하라리 사피엔스 중에 나오는 아주 내가 인상적으로 네. 본 구절인데 네. 우리가 사바나 그 진화 초기에 사바나에서 살면서 너무나 동물들에 비해서 네. 무기도 없고 뭐 손톱도 날개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너무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네. 사바나의 언더독이라고 사람 표현하더라고. 네. 언더독으로 너무 오랜 기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네.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지요. 또 낙관적이 돼야 돼요. 네. 그 우리는 계속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네.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네. 죽을 때까지 서로 모순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네. 그때 좀씩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야 되죠. 희망을 연장하되 희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정신의 필요성.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 말을 그때 외워서 지금까지도 네. 희망을 연장하는 거. 우리가 낙관적으로 희망을 연장해야 돼요. 네. 낙관적으로 계속 믿어 나가면서도 그 근거를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낙관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었고 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우리 자리를 네. 확보하고 네.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네. 그렇게 하려면은 낙관적이 돼야 되죠. 삶은 민담처럼 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민담, 전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인데 이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이것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네. 전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너무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맞서서 살기에는 어려운 거죠. 네.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야기가 전설이에요. 그래서 전설의 끝은 대개 비극이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계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전설이라면은 그 정반대로 우리가 세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이야기가 민담이에요. 아.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죠. 그냥 웃기기도 하고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오히려 바보가 바보인데 나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봉주를 얻고 또 모든 일이든지 해나가고 그렇죠. 해나가면 생겨요. 민담의 주인공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일들이 생겨요. 전설의 주인공은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생각을 하면은 내가 못할 일 뿐이야.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못할 거야 라는 생각만 자꾸 들게 되지요. 네. 민담식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계의 틈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설과 민담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 전설적으로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객관적으로 이 거대함, 막강한 힘 이 앞에서 이 왜소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도 버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자아를 믿지 못하고 네. 이렇게 살게 되지요. 네. 그래서 전설적인 그런 삶보다는 민담 쪽이 행동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끝은 신화적인 거예요. 신화는 그런 다툼 속에서 이런 세계와 자아가 하나가 되는 네. 이런 결말을 가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선은 젊을 땐 특히 민담적인 어떨 땐 무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길을 세상의 길을 열어나가는 네.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민담적으로 사는 게 좋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민담처럼 살라는 말은 행동을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네. 막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대담하게 용기를 내면서 그렇죠. 네. 삶을 세계와 맞서서 네.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세계는 만들어가는 거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쵸.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영웅이 하는 일이에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 무모하다고 생각할 네. 때도 있지만은 네.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행동을 해야 길이 열리고 그렇죠. 결과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엉뚱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신화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전에 어쨌든 문창과 교수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때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엄마 보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왜 요새 이게 뭐 네. 인기가 있는 거야? 뭐예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못 하겠어서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쓴 걸까 하고 추측해보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이끌어낸 문장이거든요. 나는 모르겠네. 그리고 네,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인 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게 네, 많은데 네. 그것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냥 식으로. 그거 볼 때 네, 그냥 시 하나 해석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그런 MZ세대의 문해력 논란도 사실 되게 많이 그건 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혹시 그 MZ세대들을 위한 책을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한테 맞는 책을 우선 많이 읽는 거 방법이 없죠. 네. 긴 책 읽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소설이 제일 좋은 거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네. 재미도 있고 또 읽는 연습도 되고 또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네.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사뿐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면들이 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소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소설들을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네. 노력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소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네. 또 다른 인간들을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하고 이런 네.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신화는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에 맞춘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저희 프로그램명은 삶은 계란으로 이제 여기 계란에 교수님의 고민을 적고 그걸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혹시 요즘 교수님이 하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년이 1년 남았으니까 네. 이제 내가 요리 학교에서 27년쯤 있었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도 한 7, 8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평생 해오던 일을 이제 그만둘 네. 거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네. 서울에 있는 둘레길도 한번 다 걸어보고 네. 또 그동안 모델 같은 진짜 세계문학 네. 그런 것들도 좀 더 찾아서 읽어봐야 되고 네. 그런 일들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고 나도 그렇죠.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되고 네.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정년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중에 더 크게 느껴지는 고민을 여기 계란에 한번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장 깨고 싶은 고민. 깨고 싶은 고민. 네. 깨고 싶은 고민이 뭘까?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정치 현실 그렇죠. 우리 네. 바른 사회. 바른 사회에 대한 고민. 네, 이렇게 교수님 고민, 고민도 적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이 고민을 한번 깨볼 텐데요. 한번 잡아서 이 계란을 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 삶은 계란이죠 이게. 네, 맞아요. 네. 네, 깨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이고. 네, 오늘 신현우 교수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은 스스로 만드는 새로움의 창조다. 계란이라는 게 거기서 새로운 게 태어나야 되는 거, 새로운 게 태어나야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계속 새로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움을 세상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삶의 새로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삶은 계란이다의 의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